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공부하는지.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여기 몇 장 할 차례죠? 3장 할 차례예요. 3장이에요? 적어놓는 건 없었지? 이 선생님 두 문장씩 네. 읽어주세요. 3. 진화를 보살피기. 초기에 진화로 진보하면서 있었던 사건. 이상하고 겉보기에 괴이한 많은 사건을 오늘날의 인간 지성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들의 이상한 진화로 보이는 이 모든 것에 두루 어떤 목적을 가진 계획이 작용하고 있지만 생명 형태들이 일단 활동한 뒤에 우리는 그 발달에 멋대로 간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생명 운반자들은 모든 가능한 자연 자원을 사용하고 생명 실험에서 발전하는 진도를 높일 어떤 우연한 환경이라도 이용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의 진화에 기계적으로 간섭하거나 또는 그 운영과 과정을 멋대로 주무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생명 운반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자연 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오케이. 빙하 시대가 빠르게 온다든지 더 오래 지속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어떤 특별한 종을 실험대 위에다 올려놓고 뭐 진 스플라이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원시의 개구리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진화했고 꼭 개구리 한 마리에 잠재한 이 상승하는 혈통이 어떤 기회에 멸종을 겨우 피했다는 이야기를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이 길목에서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 인류의 진화가 끝나버렸을 것이라 추측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1,000개 이상의 다른 혈통, 멀리 떨어진 곳에 돌연변이하는 생명 혈통을 지켜보고 기르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인간 이전 수준으로 발달하도록 인도할 수 있었다. 특별한 이 조상 개구리는 우리가 세 번째로 고른 것이며 그에 앞서 두 생명 혈통은 그들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죽어버렸다. 자식을 낳기 전에 안동과 폰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비록 인간의 진화를 늦추겠지만 진화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안동과 폰타가 나타난 다음에 동물 생명에서 돌연변이하는 인간 잠재성이 소모되기 전에 일종의 인간 부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유리한 혈통이 7,000개 이상 진화하였다. 팽창하는 인간종의 다른 가지들이 이 상급 혈통의 다수를 나중에 동화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조상 개구리에서 인간종이 나타났는데 그와 비슷한 개구리 비슷한 종자겠죠. 이런 거를 여러 개 기르고 실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새가 아니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진 인간이 나오면은 그 생명 운반자들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지 그 진화 과정에 간섭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대로 하자면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 나오기 전에도
진화 과정에 뭐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 같으네요. 생명 현상이 환경을 시작이 되고. 조정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 어떤 생명 개체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예.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일종의 인간 부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유리한 혈통이 7,000개 이상 진화하였다. 이 팽창하는 인간종의 다른 가지들이 이 상급 혈통의 다수를 나중에 동화하였다. 이 말은 안동과 폰타가 그 아닌 다른 개체가 뭐 한 그 안동과 폰타 이 한 쌍이 아닌 다른 쌍들이 막 무수하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요. 그들이 또 뭐냐 하면은 안동과 폰타의 자손하고 또 섞였다는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네, 그 중에서 좋은 놈만 예, 예, 골라가지고 예, 어, 안동과 폰타의 후손들하고 교배를 예, 하든지 같은 예, 지역에 몰아붙여가지고 살게 어, 해가지고. 예. 서로 교류하도록 그렇게 그게-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안동과 폰타나 뭐 그 후손들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 크게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큰 차이가 없는 예. 뭐 그랬던 것 그래도 같아요 보니까. 얼굴이 아마 예, 이게 100만 년 전이니까 예, 그걸 예, 그 종을 학계에서는 호모 이렉터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직립인간이란 말이죠. 예, 호모 이렉터스, 직립 직립 원시인 그렇게 불렀는데 그 전에 동물들은 그 네안데르탈인만 해도 이 얼굴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지 않고 이 여기 입 있는 부분이 확 튀어나왔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예. 여기 털이 많았죠. 털도 많았기도 하고 네안데르탈인은 머리통이 크고 덩치가 독일 사람 비슷하게 좀 덩치가 크고 이 털이 많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은 털이 많지. 고기를 많이 네안데르탈 피를 많이 받았다고. 네안데르탈인은 네안데르탈 지역이 젊은 예, 그쪽이었죠. 솜강 근처. 예, 예, 쏨강 솜강 쏨 솜강은 1차 대전 때 아마 거기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솜강에서 전투가 있었다. 솜강을 따라서 옛날에 그 최초의 인간들의 군락지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솜강을 그거를 따라가지고. 여기 학계에서는 아마 크로마뇽이라고 그러지. 크로마뇽. 크로마뇽 네. 크로마뇽은 네안데르탈인보다 덩치가 작고 어, 머리가 아주 빨라서 머리가 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을 시켰다고 그래요. 아 그래 네. 조그만 사람들이 잽싸서 그런 거 네, 많이 안 먹고 일을 부지런히 하니까. 부지런히 하니까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덩치 크고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는 데 시간을 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물질 아들과 딸, 곧 생물학적 계량자들이 한 행성에 도착하기 오래전에 진화하는 동물 종자의 인간 잠재성이 소모되었다. 동물 생명의 이 생물학상의 지위는 셋째 단계의 보조형을 동원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생명 운반자들에게 드러나며 이 현상은 모든 동물 생명이 인간 이전 개체들의
변이 잠재성을 낳을 능력이 소모되는 것과 동시에 자동으로 일어난다. 유란시아에서 인류는 자체의 인간 혈통을 가지고 필사자의 발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앞날의 세월을 통틀어 인간 이전의 근원으로부터 아무 종족도 더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 필사 종족들에게 아직도 있는 진화 잠재성을 총명하게 육성함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의 발전을 성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생명의 혈통을 기르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우리 생명 운반자들이 하던 일을 그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우리가 진화에 적극 참여하다가 물러난 뒤에 사람은 스스로 해야 한다. 대체로 사람의 진화 운명은 자신의 손 안에 있고 과학적 지능은 머지않아 통제되지 않은 자연 도태와 우연한 생존이 마구잡이로 작용하는 것을 대신해야 한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셋째 단계 구조 용. 셋째 단계는 직이용지 상해지 용기. 이렇게 해서 세 번째니까 용기. 직이 용기의 영이죠. 용기의 영이 나타나면은 그게 눈에 보이는가 봐요. 생명 운반자들한테. 직관의 영은 자기 개체 주위의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를 빨리 한번 탁 보고 뭐 긴 얘기할 필요 없고 딱 상황 보고 위험하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게 직관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는 선택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느 게 더 좋은가, 어느 쪽이 더 먹을 게 많이 있는 지역인가, 뭐 이런 걸 주위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그게 이해력이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데. 뭐가 비슷해요? 직관하고 비슷한데. 직관은 주위에 뭐가 있는가? 이해의 영은 이해의 영은 선택을 할 때 필요하죠. 옵션이 A, 뭐가 어떻고, 이럴 경우에 먹을 거는, 먹을 것이, 운이 좋으면 먹을 것은 많은데, 발견할 확률이 적다든가. 다른 옵션은, 다른 얼터너티브는, 다른 대안은, 그냥 보통 정도 조금만 애를 쓰면 먹을 것은 나오는데 큰 양이 먹을 게 없다. 먹을 것을 찾을 수는 있는데 아주 충분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옵션이 그 대안이 얼터너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이해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걸 상황 파악을 결국 옵션이 A냐 B냐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하느냐 그런 문제가 항상 매일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베니핏하고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옵션 A가 있으면 거기에 베니핏이 뭐냐 코스트가 뭐냐 옵션 B는 베니핏이 뭐냐 코스트가 뭐냐 이렇게 딱 비교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그게 용기예요. 그래? 점프를 해야 돼요. 가만히 무기적거리고
앉아 있으면은 두 개 다 놓쳐요. 도전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그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나가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지식은 안 쌓인다는 거네요.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네.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예. 이제 물고기 같으면은 저기 저 낚시바늘로 내리는 저거 먹으니까 이게 걸리더라. 거기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 물고기들은 기억력이 뭐 5초밖에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걸리고 이렇게 네. 빠져나간 다음에도 또 다시 그 물고기가 문다 그러고 예.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지식이 이제 이렇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예. 직관과 이해와 거기에 따른 어떤 얼터니티브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는 이게 하는데 또 이제 뭐 그 지식이 축적이 안 되니까 예.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물고기는 배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물고기 브레인셀에 세포가 몇 개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 같으면은 세포가 뭐 빌리언 단위로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두뇌는 두뇌 세포가 빌리언이 넘는다. 그러면 거기 저장을 해놓고 옛날에 뭐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니까 위험했다. 뭐 그게 저장이 되고 살아남 생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한 정보들이. 오케이. 제일 끝에 그래서 이 셋째 그 용기의 영이 동원이 될 때 그 전까지는 이게 표시등 같아요. 용기의 영이 생겼느냐 아직 안 생겼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경을 다시 바꾸고 그러나요? 더 발전할 수 있는 센스가 이게 많구나. 이 현상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나타나면은 더 이상 자기네들이 조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대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우생학에 근거를 해서 인류 중에서 열등한 종족들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치 바보 이런 사람들 테스트를 해봐서 IQ가 100이 안 되고 평균이 100인데 그거보다 뭐 70, 80, 60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거의 동물이랑 마찬가지니까 그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살게 하고 먹을 거를 주고 이 사람들은 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번식하는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권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컨트롤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구 번식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돈까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란 시아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옛날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의 나치 당들이 이 우생학 뭐 이거 해가지고 인체 실험하고 그래서 평판이 나빴기 때문에 이런 열등한 종자들의 번식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그게 지구의 문제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운반 사람들이 못하니까 생명 운반자들이 환경을 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아, 역사적인 일 때문에 이 우생학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한테 기대고 혼자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을 옛날 천치바보들은 그냥 굶어 죽었어요. 누가 그럼 밥을 주지 내팽개쳐놓으니까 않으면 밥을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서 저절로 문제가 못 해결되는데 요새는 이제 그 현대식 정부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의 인권, 부족한 사람들의 도와줘야 인권까지도 된다. 도와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머지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요. 값싼 동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아니면- 아니 그 말을 아, 조심하세요. 미안. 네. 근데 뭐 그 약간 좀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뭐 종족 그 번식은 좀 제한하도록 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과 복지 이런 차원에서는 뭐 충분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단지 이제 뭐 자식을 낳거나 이런 거는 대를 이어갖고 그 불행이 이어지니까 네.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사회적인 어떤 담론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심각하게 그게. 예,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그런 걸 시작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공론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야, 인간이 너는 뭔데? 공론화 예, 네가 뭔데? 그렇죠. 얼마나 근데 열등한 사람은 주위에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꼭 바이올라지컬하게 열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 보면은 종교적인 종교 또는 종파 이런 데서 남한테 의존하는 인구가 많으면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아니 이 책에 그게 무슨 얘기인 거니? 각 종교, 불교면 불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속세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섞이질 않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도 닦는다고 가서 일 하나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누군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티벳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티벳에 한때는 지금은 좀 사정이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비생산적인 승려가 비생산적인 남자가 어른의 뭐 한 뭐 반 정도 된다든지 4분의 1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많으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니까 경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monastery 수도원이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뭐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 신자들이 와서 먹을 걸 주기를 기대를 한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게 그 서양 카톨릭 교회에서 수도원들을 허락해가지고 유럽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집에서는 예, 그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발견하거나 귀중품이나 이런 거 발견하면은 뭐 라마교 사원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절에다가 그건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리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절은 굉장히 부자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못 사는 거죠. 예,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오케이. 아, 교수님, 예, 제가 그 맨 위에 5절? 예, 그 5절을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인간이 일단 나타나고 나면 그 나머지 동물들에게서는 그 인간으로 될 인간 잠재성을 소모시킨다는 그 얘기잖아요. 맞나요? 뭐 된다. 예, 예, 왼쪽. 소모되었다. 이게 아,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는 지금 뒷문장에 보면 그 셋째 단계의 보조형을 동원하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 셋째 단계 보조형을 동원하게 되면 인간 단계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로 남아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럼 여기서는? 세, 이 용기의 영이 생기면은 인간이 나올 때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교수님 동물들 중에서 뭐 개나 이런 애들 보면 그 6단계 중에서 예, 뭐 넷째, 다섯째 정도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상 그런 네, 애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영, 지, 음, 그래서 지금 일단 치과, 여기에 있는 말이랑 그거랑도 조금 제가 헷갈리고 또 하나는 그 인간 변이 잠재성을 낳을 능력이 소모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변이라고 하는 게 그 돌연변이를 하는 것 예, 같은데 예. 그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가 그러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에서 아직까지도 그러면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물들의 경우에는. 생명 운반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 운반자들이 왜냐하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인간 외에 나머지 동물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차단시키는 거니까 예. 아직도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생명 운반자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를 생명 운반자들이 머니플레이트 조정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환경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환경으로. 예. 계속 또 다른 인간이 나오지 못하게. 근데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그 진화의 혈통에 개구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개구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그 다음 단계의 뭐 생명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구리들이 더 이상은 어떤 그런 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게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잠재성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개구리는 그냥 예. 어 그냥 그 개구리로 종이 남아 있고 예, 그 종이 사라질 인간은 때까지 몇십억 예, 년이 흘러더라도 그냥 뭐 그대로 그냥 개구리로 그냥 예, 예, 개구리로 가는 남아 거죠. 있고 예. 또 다른 인간종이 개구리한테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예,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인간으로 이제 진화하는 것도 안동과 폰타가 이게 할 때는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개체들이 한 뭐 7천여 개 정도 이렇게 예. 안동과 폰타 같은 게 있었는데 안동과 폰타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진화하는 게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나머지 종자들 중에서
네. 쓸만한 것들은 모아놨다가 안돈과 폰타의 자손들하고 교배를 시켜서 거기서 유리한 좋은 성질을 안돈과 폰타의 후손들이 그거를 수입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봐서 그 진화의 과정에 뭐 환경도 조종을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그 인간종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해야 되니까 인간종으로까지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생명 운반자들이 이제 환경도 조종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 개체들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요. 인간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12명인가 남고 전부 다 가버리잖아요. 이게 그 뭐 예, 1200명 있었던가요? 뭐 이렇게 있던 존재들이 다 12,000명. 예, 하여간 뭐 있던 생명운반자들이 다 가버리고 12명만 딱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예, 지구에. 예, 이들은 그냥 관리 차원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지 이제 직접적으로 간섭을 안 하는데 그 많은 생명 운반자들이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그 인간종으로 나오기까지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생명 운반자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이제 인간 뭐 너희들이 하는 거고. 알아서 해라. 예. 예. 우리가 옛날엔 이걸 했는데 이제부터는 니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지능 같은 거는 발전 안 해요. 이게 예를 들면 그 바다에서 피쉬가 생기잖아요. 물고기? 예, 그 피쉬가 생기기 전에는 트릴로바이트 삼엽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페르미안기에 번성했는데 삼엽충이라고 트릴로바이트 그게 뭐같이 생겼나 여기 있어요. 삼엽충이라고 그러는데 머리통 부분이 세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는 롤리폴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건 뭐라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통통한 게 통통하고 이렇게 하던- 탁 만지면 동그랗게 구부러져 가지고 자기 삼엽충?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예. 밭에 아, 이러다 예, 보면 나와. 그런 데서 물고기가 나와요. 물고기는 척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척추 동물을 만들어야 거기서부터 상급 종류의 인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척추 같은 거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무슨 자율신경 척추가 하는 일이 할 때마다 머리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매번 풀어야 돼요. 근데 척추의 신경이 발달되면은 그거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자동 반응 같은 게 일어나죠. 예. 그 리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반사작용 미리 머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것이 준비돼야 나중에 사람들이 더 상급 종류의 의사 결정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주위 환경을 이런 걸 모니플레이트 하는 거를 우리가 쭉 해오는데 이제부터는 니들이 해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열등한 종자 그 데피니션은 뭐 말을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는 못하겠는데 일단 남한테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비율이 많아지면 사회가 서포트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요즘에 할 수 있는 거는 전에는 못했는데 요즘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결혼도 결혼하는 사람들 비율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자식을 안 낳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종자들 중에서 좋은 정자, 좋은 난자를 섞어가지고 새 종자를 낳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섹스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그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그렇게 할 많은 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요. 임신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느라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범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번식을 하지 않도록 사회 해악을 끼치니까 그런 사람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고 섹스를 못하게 한다고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옛날에 그 나치 당원들이 그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수한 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혈통을 길러라 뭐 이런 그거는 맞을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우수한 종자다라고 그러니까 아리아 결정하는 족속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이 이 석유 가지고 플라스틱 바트를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그 드링크를 물을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드링크, 주스 이런 거를 담아서 파는데 거기서 플라스틱 파티클이 많이 나오는데 수백만 개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먹으면은 그 몸에 내침적에 이상이 생기는 그 번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부모 세대나 마찬가지로 생활 패턴은 같은데 차이는 플라스틱 더 많이 오염 사용한다. 물질을 많이 사람들이 흡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이걸 바다에다가 이거 버리면 쓰레기로 버리면은 처리하지 않고 버리면 그게 바다로 나가죠. 태평양 동쪽에 그리고 태평양 서쪽에 큰 그 갈비지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게 뭐 한국 땅에 뭐 10배가 넘도록 크대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파티클들이 자꾸 부서져 가지고 파도에 밀려서 자꾸 가루가 되죠. 그거를 새우들이 먹고 새우는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먹고 그래서 결국 그 쓰레기가 인체에 몸속에 들어온다는 들어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못 낳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우생학을 앞으로 이용해 가지고 자식들을 보존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거 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평판이 좋지 않고 이거 보존해야 되겠다. 이거 봐라. fertility rate 그 자식 낳는 비율이 한국의 뭐 200 몇 개 국가 중에서 제일 낮대요. 꼴찌예요. 의지로 안 낳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걸 꼴찌에서 몇 번째가 아니고 그냥 꼴찌예요. 맨 그래요? 마지막에. 꼴찌죠. 네. 이제네요. 거기다가 근데 이거는
조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 종자들은 새끼를 안 낳으니까 그냥 한 멸종해버리는 두세 대 거야. 지나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복에 있는 복인난이 땅을 기업으로 예, 받을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그래. 부자는 부자가 되려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게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 그렇죠. 100년 안에 없어져요. 애들 공부 너무 열심히 안 시켜야 되겠네. 돈을 어, 많이 벌려고 시- 무리가 많이 생겨요. 시간을 다 쓰고 아이 만들 채소를 다 놓친 거죠. 네. 오케이. 여기 끝났나요? 여기? 7절 읽어야 돼요. 아, 7절이요. 예. 네. 진화를 보살피는 일을 논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면 너희가 언젠가 생명 운반자 군단에 부속될 때 너희는 생명을 관리하고 이식하는 계획과 기법에 관하여 제안하고 어떤 가능한 개선을 이룩할 기회가 풍부하고도 넉넉히 있으리라 지적해도 괜찮을 것이다. 참아라. 너희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너희 지성이 우주 영토의 어느 부분을 위해서 더 좋은 관리 방법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면 다가올 시대에 그러한 생각을 너희 친구와 동료 행정가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너희는 분명히 가질 것이다. 나중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생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인류를 보존하고 음, 제일 큰 문제가 환경 오염이에요. 어,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이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을 오일로 페트롤리움으로 환원시키는 거를 발명했다고 석유로. 그래요. 예? 석유로. 예, 페트롤리움으로 만드는 과정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이게 플라스틱이 원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료를 가공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요거를 거꾸로 해서 가솔린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 방법을 한국에서 시작했다고 그러고 그걸 또 영국에서 이거는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경제적인 면에서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특허권을 뭐 십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거는 돈이 되기도 물론 석유로 만들었으니까 돈이 되겠죠. 그리고 근데 무슨 독점 뭐 이렇게 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나라에서 카피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도와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업이 혼자만 먹겠다는 게 우리 아니고 한국에서 찾아냈다 한국에서 그랬어요. 만들었다고. 한국 사람 되게 착하네요. 오케이. 예수님 편을 읽을까요? 요거 좀 더 할까요? 아직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그렇죠. 요거 좀 더 조금만 더 읽읍시다. 예. 네. 4. 유란시아 모험. 유란시아가 생명을 실험하는 세계로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이 행성에서 우리는 네바돈 생명 설계의 사타니아식 적응을 수정하고 가능하면 개선하려고 60번째 시도했으며
우리가 표준 생명 형태에서 수많은 유익한 수정을 가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유란시아에서 우리는 미래 전체를 통해서 온 네바돈에 쓸모가 있을 특성, 28가지 이상으로 생명을 수정하는 특성을 고안하고 만족스럽게 시범을 보였다. 해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세계에서도 생명을 정착시키는 것은 결코 실험이 아니다. 생명을 진화시키는 것은 늘 진보하고 차이가 생기고 변하는 기법이지만 결코 어쩌다가 일어나거나 방치되지 않으며 우연이라는 의미에서 통째로 실험적인 것도 아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 11호성에 와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실험했고 연구한 결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다. 28가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는 없어요? 28가지 이상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찾아냈다. 뭔지 궁금하네.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색인종을 빨리 만들어낸 거는 달랐다 그랬죠. 특히 다른 특히나 데보다. 결과로 보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여간 전기화학적인 이 물리적인 신체의 그 DNA나 이런 거에 뭔가 좀 변화를 줬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 생활의 여러 모습은 필사자가 존재하는 현상이 머리를 써서 계획되었다는 것. 유기체의 진화는 단순히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풍부한 증거를 마련해 준다. 살아있는 세포가 다칠 때 그 세포는 이웃의 정상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힘을 가진 어떤 화학물질을 손질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상처난 곳에서 고치는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어떤 물질을 즉시 분비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정상이고 다치지 않은 이 세포들은 번식을 시작한다. 이 세포들은 사고로 파괴되었을지 모르는 어떤 동료 세포라도 갈아치울 새 세포를 만드는 일을 실제로 시작한다. 상처를 낫게 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관련된 이 화학 작용과 반응은 가능한 화학 반응 및 생물학적 영향에서 10만 가지가 넘는 단계와 특성을 포함하는 한 공식을 생명 운반자들이 선택했음을 가리킨다. 유란시아의 생명 실험에 맞는 이 공식을 마침내 결정하기 전에 생명 운반자들은 실험실에서 50만 번이 넘게 특정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사람 이분들이 실험을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 3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지금 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이잖아요. 3절이요? 네. 네, 말씀 계속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다쳤을 때 그 이웃에 있는 정상 세포를 네, 자극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물질을 분비시키는 이런 일련의 지금 메커니즘들이 사실 다 네. 밝혀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 놀라워요. 이게 그 옛날에 1930년대에 네. 이런 글을 미리 이렇게 쓴 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자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사람이 어디 피부가 다치잖아요. 뭐 상처를 입으면은 그거를 고치는데 그냥 놔두면은 그게 흠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힘도 아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를 여기를 강화하자 이래가지고 네. 두꺼워진다고 네. 그러면 얼굴에 흠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그거 하는 거. 아니 여자들 치료하는 약은 그거를 낫게 하지만 알맞게 강화하지 않게 강화하면 표가 나니까. 표가 나지 껍질이 두꺼워진다고 그래서 얼굴에 흠이 생기잖아요. 아 여기 옛날에 뭐 다쳤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러니까 표시해 놓게. 왜? 그거 지금 사람들이 아 이렇게 알고 여자분들은 있다는 뭐 이거 다친 자국이 나면 안 되니까 아, 그거를 강화하는 과정을 고친다고 근데 몸으로 봐서는 한번 다치면 거기를 그냥 수선하는 게 아니고 고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이 100%라 그러면 다치면 70%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치면 100%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그러고 몸은 그거보다 한 120%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얼굴이나 몸이 짝짝이가 되죠. 원상태가 아니고 원상태보다 더 강화된다. 그럼 흠이 생기지 겉보기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상처 났을 때 그 약간 똑같은 상처 치료하는 약이라도 어떤 거 잘못 바르면 너무 세포가 많이 생겨서 뭐 네, 약간 덧난다 그러잖아. 네, 이렇게 덧나는 볼록하게. 예. 볼록하게 그래서 되죠. 약을 잘 선택해서 발라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도 다는 모를 텐데. 아니, 아니요, 그 정도는 다 알죠. 네, 알아요? 어, 피부과 의사. 아니 뼈도 그 부러지면은 부러졌다가 이게 접착하게 되면 부러졌다 접착된 부위가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더 이 새로 네, 단단하죠. 맞아요. 네, 더 단단하게 형성된다.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강화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가 봐요.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치유하는 화학약품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유란시아 과학자들은 상처의 치유에 더 효율성이 늘고 간접으로 어떤 심각한 병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더욱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이 유란시아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로 생명 운반자들은 이 기법이 고통을 더 줄이고 관계된 정상세포의 번식 능력을 더 잘 통제한다는 의미로 이 치유 기술을 개량해 왔고 이 기술은 또 다른 사타니아 세계에 소개되었다. 이게 어떤 심각한 병인지 암을 얘기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잘 꼬집어서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뭔 것 같아요? 한 분들은. 이게 아마 뭐 다른 거에도 많겠지만요. 어떤 세포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네, 거에서 침입을 받으면 자기는 죽으면서 옆에 세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옆에 세포가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지 않고 미리 방어할 수 있게끔 아, 신호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네네. 얘기인가 보다. 우리 이준 스님이 계셔가지고 이걸 자세히 해주셔서 바이러스 너무 좋습니다. 예, 아니, 이정 선생님이 이런 쪽을 좀 전공을 하신 거 아닌가요? 저요 이제 오래돼서 전공을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유란시아의 생명 실험에는 많은 독특한 모습이 있었지만 두 가지 뛰어난 사건은 여섯 유색 인종이 미처 진화하기 전에 안돈종이 등장한 것, 그리고 나중에 단일 가족에서 산깃 돌연변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에서 처음으로 같은 인간 가족으로부터 여섯 유색 인종이 솟아나온 세계이다. 그들은 보통 인간 이전의 동물 혈통 안에서 독립된 돌연변이로부터 얻어진 다양화된 혈통으로 생기며 보통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홍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빛깔을 거쳐 남색인에 이르기까지 연달아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또 다른 특출한 과정의 변화는 행성 영주가 늦게 도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주는 의지가 발생할 무렵에 한 행성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따랐더라면 칼리가스티아는 여섯 산깃 종족이 출현하는 것과 동시에 거의 50만 년 뒤에 나타나지 않고 안동과 폰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란시아에 왔을지 모른다. 음, 질문 있습니까? 칼리가스티아가 이 산깃 종족이 출현할 때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그래요. 보통 경우에는 100만 년, 언제부터 계산해서 100만 년인가? 10만 년, 100만 년. 안돈 폰타가 태어났을 첫 인간이 태어날 때 칼리가스티아가 그 진화를 감독하라고 아마 행성 영주가 보통 오는데 100만 년, 예, 인류가 나타난 게 100만 년 됐으니까 호모 이렉터스가 생길 때쯤에서 행성 영주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끌고 천천히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너무 일찍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조그만 행성, 아니 조그맣다는 게 행성의 덩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삼색 인종만 1차 그러니까 청인, 홍인, 황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인구를 많이 기를 수 있는 행성에는 육색 인종을 보내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이 사는 보통 세계에서는 안동과 폰타가 나타날 때나 그 뒤에 언젠가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을 받고 나서 한 행성 영주가 허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는 생명을 수정하는 세계로 지정되었으니까 사전 합의에 따라서 나중에 행성 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멜기세덱 관찰자 12명이 생명 운반자들에게 조언자로서 그리고 행성의 감독자로서 파송되었다. 생각 조절자들이 안동과 폰타의 필사지성에 깃들 수 있게 만든 어떤 결정을 안동과 폰타가 내렸을 때 이 멜기세덱들이 왔다.
유란시아에서 생명 운반자들이 사타니아의 생명 형태를 개량하려고 기울인 노력은 겉보기에 쓸모없는 형태의 과도기 생명을 많이 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미 생긴 이익은 표준 생명의 설계를 유란시아에서 수정한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예, 이게 뭐예요? 뭐 멜기세덱 observer 관찰자들이 12명이 파송되었다. 유란시아에. 사전 합의에 따라서 생명 11호성이니까 생명 실험을 할 수 있는 11호성이니까 생명 운반자들이 진화를 좀 빨리 해보려고 근데 생각 조절자들이 안돈과 폰타의 필사지성에 깃들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결정,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북쪽으로 가자. 인간의 품위를 가진 사람과 같은 의지를 표현하는 자유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돈 폰타가 내렸을 때 이게 자유의지를 우리 북쪽으로 달아나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자유의지뿐만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우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능이 생긴 거예요. 이건 맨날 뭐 바나나 따먹고 뭐 떨어지는 거 야자 숲 깨서 물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야 이거 춥지만 우리 북쪽으로 달아나자. 이놈들하고 섞이면 안 되겠다. 도구를 개발하잖아요. 막대기에 끝에 뭘 달아가지고 싸울 때 사용했잖아요. 지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멍청한 사람들이 길러나요.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 불을 피우려고 그런 했어가지고 북쪽으로 섞이지 않으려면 북쪽으로 달아나야 되겠다. 그 정도 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으로 본다. 지혜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용지. 지기, 용지. 지혜는 7번째죠. 거기까지는 아직 안 미쳤어요. 요구되지 않고 처음에 5단계인가? 용기의 용, 거기 지기, 용, 지기, 용지. 지기, 용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상담, 상담의 용, 그 다음에 예배의 용, 의사소통을 부지런히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둘이서. 먹을 거 내놓고 먹을 거 뭐 밥 먹자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의논하고 사람 같은 행동을 하니까 미래를 염려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한 이 인물은 생긴 거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생긴 게 뭐 좋았다 그랬죠. 아니 옛날 선조보다는 인물이 낫겠지만 털도 없고 털도 많고 그랬을 거예요. 아직. 없다 그랬어요. 그랬어? 예. 털이
아시아 사람들 비슷했나 보지. 그래서 그 저기 에스키모 사람과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아시아 사람 비슷했던 거. 그래서 그 결정 내리는 걸 보고 요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익사이팅했을 것 같아요. 생명을 그래서 만들어야 인간을 빨리 만들어내더라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어중간한 생명 형태를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쓸모없는 형태의 과도기 생명, 이게 과도기 뭘까? 생명이 원숭이 그런 건가요? 그 이름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펠리칸처럼 생겼지만 이 날개가 이렇게 넓은 공룡새가 있다고. 아, 예. 그거 다 쓸모없는 거니. 그렇죠. 다 멸종되고 없어져 공룡들이 버렸다. 쓸모없는 거였죠. 나르는 공룡 이런 거. 그래도 있으면 신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은데. 재미네요. 네. 이게 오케이. 이병 두 문단 선생님이 마저 읽어주세요. 네. 유란시아의 진화하는 생명 속에 의지가 일찍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고 우리는 성공했다. 보통은 유색 인종들이 오랫동안 존재하기까지 의지는 태어나지 않으며 우수한 종류의 홍인 사이에서 먼저 나타난다. 너희의 세계는 사타니아에서 인간 종류의 의지가 유색 종족이 생기기 전에 나타난 유일한 행성이다. 그러나 마침내 인류의 포유동물 조상을 낳은 유전인자들의 조합과 결합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다르고 비교적 쓸모가 없는 수백 수천 가지 유전인자의 조합과 결합을 버려둘 필요성에 부닥쳤다. 우리의 노력에서 생긴 부산물, 겉보기에 이상한 이 부산물 가운데 많은 것을 너희가 행성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뚫어지게 볼 것이 분명한데 이들 가운데 덜어는 제한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지 나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설명 좀 아, 해주세요.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동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어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유동물처럼 생기는데 털이 있고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털이 있는 포유동물인데 이 입에 오리 부리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동물이 있다고. 있어요? 예. 봤어요? 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겉보기에는 얼굴을 보면 오리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부리가 있고. 근데 포유동물처럼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여기 털이 있고 그렇다고.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겠죠. 아니야, 알을 낳는 것보다 잘 모르겠네. 그런 하여튼 이상한 종자들이 이상한 컴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종자들이 있다. 요즘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걸 가끔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거.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죠. 아, 교수님 거기 12절에서요. 네. 그 수천 가지 유전인자의 조합과 결합을 버려둘 필요성에 부닥쳤다. 그런 말이에요. 내버려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원래는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필요가 없어져서 아, 그냥 버리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기르지를 않고. 실험에서 기르고 있던 종자들을 이 실험실이 어떤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딴 데 섞이지 않게. 근데 이건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발전 안 시키고 폐기시켰다는 아, 거예요. 처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처분해버렸다는 그냥 박테리아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도록 그래요? 내버렸다 그 얘기. 결함을 버려둘 필요성을 부닥쳤다. 나도 아까 그게 이상했어.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내버려두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겠지. 예를 들면 요새 생물학 실험실에서 뭐를 만들어내고 뭐를 테스트를 하고 그러다가 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는 더 필요가 없거든. 실험실 속에 있던 동물들이 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상한 걸로 발전하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보통 박테리아들이 먹어치우라고 소멸돼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질문 더 있습니까? 그런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예수님 편은 예수님 편 1518 2번째 이거 아닌데 다음 주 1518페이지? 예수님 편이니까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195편의 7장이요. 7장의 7절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7장에 뭔가?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여기 맞아요? 7장 7절? 예, 그게 맞는 아, 것 같은데. 9절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여기가 맞을 거예요. 네, 아마. 맞아요. 네. 저번에 7장까지 한 거.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예, 제가 네. 읽을게요. 실사인간이 가진 얼마큼 진화된 정신작용은 일관성이나 지혜를 지나치게 부여받지 않는다. 사람의 자만은 가끔 이성을 뛰어넘고 자신의 논리를 벗어난다. 가장 비관적인 유물론자의 바로 그 비관주의는 그 자체로서 저절로 비관주의자가 보는 우주가 전적으로 물질이 아닌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이 두 가지 사실뿐 아니라 가치를 의식하는 지성 속에 생기는 개념적 반응이다. 우주가 참으로 유물론자가 보는 바와 같은 우주라면 다음에 인간 기계인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도무지 의식하여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영역에서 태어난 지성 안에서 가치의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는 우주가 오직 물질이라는 사실과 우주작용이 기계론에 따른 현상인 것을 사람이 도무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기계는 다른 기계의 성질이나 가치를 의식할 수 없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유물론자는 비관적인 거죠. 네. 유물론자 뜻을 아시죠? 이거 아십니까? 오직, 유는 이게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물질이 있다. 우주는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는 머티리얼리즘, 머티리얼리즘을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유물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주가 전적으로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온통 우주가 물질이라면 너 비관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유물론자가 얘기하는 식으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뭐 남이 키가 크든 짧든 뚱뚱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거를 판별할 기계가 없죠. 그런 거를 의식해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기계는 다른 기계의 성질이나 가치를 의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방법하고 또 경험적인 방법, 과학적인 거는 자로 잴 수가 있어요. 무게를 달든지 자로 재든지. 그런데 이 가치라는 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을 겪어야 수박을 맛을 봐야 아무리 뭐 수박이 색깔이 어떻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고 당분이 얼만큼 있고 물기가 얼마나 있고 그거 안만 얘기해봐야 수박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그게 뭔지 이해가 안 잘 안 가니까 가. 한번 먹어보면은 아 이게 수박이다. 뭐 무게가 얼마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같은 단 과일이라도 수박의 단맛과 망고의 단맛이 다르다. 예, 다 다르죠. 그건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똑같은 사과라도 종류에 따라서 먹으면 맛이 또 다르고. 예, 그래서 여기 사실은 measurable, 잴 수 있고 quantify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 예, 근데 가치는 질을 평가하는 거죠. 예, 수박의 질이 어떤가. 그건 개념적 반응이다. 맛을 보면 돼요. 우주가 오직 물질이라는 것을 사람이 인식을 못할 거다. 우주가 오직 물질이라면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물질 현상이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과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철학은 과학적일 수 없으니 이는 과학에 오르지 물질과 사실만 인식하고 다루기 때문이다. 철학은 불가피하게 과학을 초월한다. 사람은 자연 속에 있는 물질적 사실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지성의 통제 속성과 영의 창조 성질을 나타내니까 자연의 물질 수준을 뛰어넘는다. 사람이 기계론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언과 도덕 면에서 자살하려고 쓸데없이 노력하는 비참한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래요. 네. 곤란하네요. 진흥면에서 도덕적으로 자살이다. 진흥면에서 기계론대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인데 그 물질 위에 그걸 organically 유기체적으로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 어디 있느냐? 간에 붙어 있느냐? No. 음, 머리 어느 세포에 붙었느냐? No. 가슴 속에 붙어 있느냐? No.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맹장은 뭐 12장 뭐 여기 이 내장에 어딘가 붙어 있다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머리에 어느 세포에 붙어 있지가 않아요. 쓸개가 빠진 놈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쓸개가 어떤 그런 거 쓸개는 유기체적으로 organically connected to human 예. 사람들이 그렇게 body part. 생각하잖아요. Yeah. 뭘 잘못할 때 생각 없는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이 브레인이 꼭 필요해요. 예. 그러나 그 브레인 셀이 10억 개가 넘는데 그 어느 세포에도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가 단지 물질이고 사람이 겨우 기계라면 이런 우주의 기계작용을 가정하는 과학자에게 용기를 줄 아무런 과학이 없을 것이다. 기계는 자체를 재거나 분류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오로지 기계를 초월하는 지위를 가진 어떤 개체가 그러한 과학적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우주 실체가 겨우 하나의 광대한 기계라면 다음에 그 사실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평가로부터 통찰력을 의식하기 위해서 우주 바깥에 우주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우주가 전체가 기계라면 그거를 인식하는 주체는 우주 바깥에 있어야 돼요. 기계는 시키는 대로 해요. 컴퓨터는 명령하는 대로 계산만 하고. 그 컨트롤하는 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를 평가하는 지능이 붙어 있을 때가 없어요. 기계 속에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사람이 겨우 기계라면 무슨 기법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겨우 기계라는 것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안다고 주장하는가? 사람이 스스로 의식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체험은 결코 단순한 기계의 속성이 아니다. 자의식하고 기계론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기계론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답이다. 유물론이 사실이라면 자의식하는 기계론자가 결코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전에 먼저 도덕을 아는 인격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참말이다.
유물론의 바로 그 주장은 그러한 독단을 주제넘게 부르짖는 지성이 초물질 의식을 가졌음을 암시한다. 기계작용은 나빠질지 모르지만 결코 진보할 수 없다. 기계는 생각하거나 창조하거나 꿈을 꾸거나 뜻을 품거나 무엇을 이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진리를 간절히 찾거나 올바름을 목마르게 찾지 않는다. 기계는 다른 기계들에게 봉사하고 영원히 진보할 목표로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는 숭고한 과제를 택하려고 정열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자극하지 않는다. 기계는 결코 지능도, 감정도, 미학도, 윤리도, 도덕도, 영적 성향도 없다. 아, 참 이거 글 잘 썼어요. 잘 써놨네. 예, 글 쓰는 기술이 아니고 그 네. 철학적으로 네. 논리를 아주 잘 정리했어요. 기계는 생각할 수 없고 꿈도 못 꾸고 무슨 장대한 뜻을 품을 수도 없고 진실을 간절히 찾을 수도 없고 목마르게 올바름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이 계시가에서 2차 중도자가 쓴 거죠. 예, 그래요. 네. 그러면 2차 중도자만 해도 거의 한 38,000년 전에 태어난 존재니까 예, 지금 뭐 그동안 엄청난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글을 그럴 남길 수 있겠네요. 거예요. 네. 10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네. 쌓아놓은 지식이 많을 텐데 예. 이거를 역사의 배경에서 뒤쪽에서 우리들이 하는 거를 보고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주님 편이죠. 예,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봤나?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자동차 회사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피라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데리고 나왔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기계인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면 놀라니까 사람 모습을 이렇게 한 로봇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자 모습으로 화장을 해가지고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야. Are you conscious? 그러니까 yes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의식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아마 프로그램을 미리 해서 그런 대답을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는 Are you self-conscious?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 자의식이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만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철학자도 아니고 비즈니스맨이에요. 미국에서 아마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거를 센티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빌리언이 100개가 2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센티 빌리언이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군요. 네. 그래서 뭐 화성에다가 스페이스십을 보낸다. 뭐 거기서 정착할 사람이 우주인을 구해가지고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참 허망한 얘기지. 거기까지 가는데 7개월이나 걸려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그 좁은 우주선 속에 남자 여자
7개월 동안 맨날 똑같은 얼굴 보고 지내야 되는데 싸움이 생길 것 같아요. 안에서 안에서 잘못하면 때려서 죽이고 막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 겁이 난다. 오케이. 이 기계는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라는 지시가 없으면은 자기가 자의식이 있는지,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니까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든지 후회하든지 이런 반응이 생기는데, 자의식이 없으면 그런 게 없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인류를 다 없애겠대요. 아, 그래요? 없앨 거라고,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뭐 미안하든지 무슨 체면을 봐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다른 없다고.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그런 그런 마음이 게 없잖아. 없다니까. 그래서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좀 천천히 뒤다보고 그렇게 하세요. 기계가 자기가 기계인 줄 어떻게 알아요? 기계인데 모르죠. 시키는 대로 대답할 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음. 뭐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했겠죠.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면은 그게 부도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은 그 기차가 의식이 있어요? 없죠. 네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기차가 어떻게 알아요? 기차 운전수가 자기는 의식이 없고 단추 누르는 대로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그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면은 도덕을 먼저 아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기차 운전자가 알잖아요. 어? 기차 운전수가 알잖아요. 운전수는 알지 모르지. 예, 사람이니까. 조종하는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은 시키는 기계는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는 아무 지능도 없고 감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영도 없고 그냥 기계일 뿐이다. 유물론자가 있어요. 네? 누가 유물론자가 이- 있어요? 지금 지금 현대 사회. 사회에 많은 사람이 반 이상이 유물론자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요? 네. 돈만 아는 사람, 이게 유물론자예요. 종교도 없고. 종교도 없고.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자. 물질 만능주의자. 뜻은 물질 만능인데 그게 좀 표현이 저질스러워서 그래. 그렇게 못 써요. 근데 이 유런시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은 네, AI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갖고 그 발전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AI 기술이.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그 AI가 결국에는 그 자기들이 뭐 판단을 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AI가 무슨 뭐 가치 판단을 한다거나 뭐 그 저 누구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공지능. AI한테 인공지능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네. 그냥 그거는 거기에 입력된 정보를 AI가 그래요. 그냥 기계적으로 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시를 답변한 받아. 거지. 네. 그 AI가 무슨 어떤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인간을 뭐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인간종이 자기한테 자기를 그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AI가 그런 답변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게 네. 그냥 기계론적으로 그냥 그 집어놓은 정보를 갖다가 그냥 그 그런 태도가 만약에 예, 보인다 그러면 예, 미국 노동자들이 가서 다 때려 부실 거예요. 그렇겠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그 반복하는 잡, 그 보링한 잡이거든요. 예. 뭐 뚜껑을 이렇게 예. 붙인다든지 드럼통에 뭐 기계 부속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 일만 하는 그다음에 스크루를 박는다든지 이렇게 반복하는 과제를 틀림없이 용접하는 거 이런 거에 로봇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단조롭고 반복적인 잡을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로봇을 비롯해서. 그런 일만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조만간에 한 10년 내에 노동자들 잡의 한 반가량이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택시 드라이버 또는 그 술 마시는 사람들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뭐지? 그럼 대리운전요?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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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들 자율주행이 이제 있으면은 뭐. 술집 바깥에 예를 들어서 그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여러 개 기다리고 있어서 그중에 앞에 가서 단추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뭐 무슨 동 몇 번 몇 호 주소 적어주고 가 푸시 고 그러면 그냥 다 따라갈 테니까 택시 운전수가 필요 없고 대리운전사도 필요 없고 짭들이 한 반가량이 없어진대요. 10년 안에. 그러면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틀만 일하게 전부.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게 가능해요. 보급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도 일주일에 그 이웃 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면 먹을 거 충분히 벌고 일주일에 뭐 20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일해서 떼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벌고 빌페이 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벌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야, 너 일하지. 이렇게 백만장자들이 그렇죠.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나가서 일을 안 해요. 일을 하지 않고 뭐 주식 팔고 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하고 싶은 일, 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뭐 있어? 그러면 물어보면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죠. 먹고 살기 바빠서 뭐
뭐 열심히 나가서 출근하고 아. 뭐 뛰고 막 그러는데 인생을 너 돈 벌어야 될 필요 없으면 네 인생을 어떻게 살래? 그러면 방황할 사람이 제일 많을 것 방황? 같아요. 아이고. 예, 근데 그 옛날 유란시아 그 재단에 네. 내가 트러스티로 있을 때 거기 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치열. 거기 프레지던트였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일해요. 뭐 하느냐? 4시쯤에 자기 그 스탁 사고 팔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은 무슨 주식을 팔고 무슨 주식을 사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느라고 한 1시간 정도 들여서 전부 주식 사고 팔고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4시간 중에서 1시간은 일하는 데 썼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사람들 귀찮게 그런데 써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전화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때가 많아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사회에 봉사를 하든지 무슨 종교에 종교에 충성하든지 뭐 하여튼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이 너 놀고 먹어라. 때가 또 점심때가 벌써 왔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그래서 한참 조만간에 내 생각엔 뭐 한 50년 안에 그 일하는 시간이 나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봉사하고 그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방황하는 사람도 많고 또 돈 버느라고 막 몸을 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죠. 그거 좀더 오케이. 읽을까요? 아니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요? 예. 또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이거 아직도 한참 있는데 한 여기 패러그래프만 더 읽고 714를 다음에 하면 돼요. 195편 2079페이지. 이거는 뭐예요? 715부터 714 했죠. 했나요? 아닌가? 네, 715부터 하면 되겠네. 715. 네, 715부터 하면 돼요. 음.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뭐 저기 몸 조심하고 아무 질문도 안 하면 별로 얻는 게 없으니까 막 물어보세요. 물어볼 거 없어요, 진짜? 기계는 지능도 없고 감정도 없고 미학도 윤리도 도덕도 없고 영적 징함도 음. 없겠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유물론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기계가 어떻게 자기가 도덕적인 것을 추구해요. 너는 온 우주가 물질로만 돼 있다 그러면 물질인 사람이 어떻게 도덕을 가져요?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중도자, 2차 중도자가 이차 중도자가. 중도자가 쓴 예. 거예요. 이 글 참 잘 썼어요. 예, 이런 걸 잘 썼어요. 쓰려면은 100년 살아가지고 아마 100년 살아갖고는 안 이만큼- 되겠죠, 이게. 이만큼 유숙하거나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야, 니들 참 기가 막히다. 왜 이런 얼토당토도 없는 이런 소리를 하느냐. 기계론이나 물질, 유물론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해교한 소리냐. 오케이.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